자, 일반 구역에서 드롭했어요. 내가 드롭할 상황이 생겨서 볼을 드롭했는데 드롭한 볼이 굴러서 오비 구역으로 들어갔어요. 자, 드롭했는데 떼굴떼굴 굴러서 공이 오비 구역으로 들어갔어.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오비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겠죠. 자, 다시 드롭하면 됩니다. 다시 드롭하면 돼요. 자, 우리 드롭 무릎 높이에서 드롭하는 걸로 바뀌었죠, 이번에. 자, 다시 드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공을 땅 쳤는데 공이 잘 날아가다 갑자기 쩍 갈라져서 두 개로 갈라졌어요. 갈라진 게 페어웨이에 떨어졌어.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응? 보나마나 다시 쳐야 되겠죠. 볼이 두 개가 갈라졌는데 그렇다고 덩어리 큰 거를 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걸로 계속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볼이 두 개로 갈라지면 다시 다른 볼을 꺼내 놓고 치시면 됩니다. 자, 벌타 없어요? 벌타 없습니다. 자, 공을 땅 쳤어요. 공이 배수구 뚜껑 위에 올라가 있어요. 자, 배수구 뚜껑 위에 공이 올라가 있으면 공치기 나쁘겠죠. 뚜껑이 다 쇠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치면 다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배수구 뚜껑은 자연 장애물은 아니죠. 배수구 뚜껑은 인공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인공 장애물 위에 공이 놓여 있거나 했을 때는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벌타 없이. 자, 그래서 인공 장애물이기 때문에 벌타 없이 홀에서 가깝지 않은 후방이나 측면으로 드롭하고 치시면 됩니다. 또는 볼은 요 페어웨이 여기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공을 치려고 자세를 잡았는데 내 스탠스가 내 발이 여기 배수구를 밟고 올라가야지 돼요. 이럴 때도 구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공만 구제를 받는 게 아니고 내 스탠스 자체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규칙을 알아두면 그래서 굉장히 좋겠죠. 고객한테 고객님 거기 스탠스가 안 좋으니까 이쪽으로 드롭하고 치십시오.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 공부 정말 많이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고객한테 거기 위험한 장소 거기서 하면 안 되고 또는 이쪽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다 해줘야지 훌륭한 심판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또는 배수구 뚜껑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카트도로 있죠. 카트도로. 카트도로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공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카트도로 위에 볼이 놓여 있으면 이때도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카트도로에 놓인 볼도 벌타 없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볼 두 개가 나란히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때는 상표가 똑같아서 누구 볼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랬죠? 이번에는 구분이 확실히 돼요. 그런데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공치기가 불편해요. 이 공을 내 공을 치자니 다른 사람 공도 건드릴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공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마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하나 마크하고 볼 집은 다음에 내 볼을 먼저 칩니다. 치고 난 후에 그 마크한 곳에다가 다른 볼 리플레이스 하고 또 그분이 또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당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또 일반 구역이에요. 아까는 볼 주변 나뭇가지라 그랬죠. 아까는 여러분들 로스 임페드먼트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거 나오는 거고요. 자, 아까는 나뭇가지를 치우다가 볼을 건드렸을 때라고 했는데 지금은 볼 주변에 낙엽을 치우고 쳤대요. 자, 볼 주변에 낙엽 치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낙엽 로스 임페디먼트 치워도 된다고 그랬죠. 치워도 돼요. 볼만 움직이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볼만 건드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치워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번엔 페널티 구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널티 구역도 명칭이 변경됐고요. 예전에는 워터 해저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퍼들은 아직도 해저드라 그래야지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또 바뀌지 않은 거 명칭 다 알아두셔야 좋다고 했어요. 자, 볼이 페널티 구역에 빠졌을 때 또는 워터 해저드에 빠졌을 때 구제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제일 먼저 페널티 구역에 볼이 들어가면 벌타는 하나 있습니다. 벌타 하나 있어요. 벌타 하나 먹고 구제 방법이 이렇게 많아요. 제일 먼저는 어차피 벌타 하나 먹으니까 원래 쳤던 지점에서 다시 한번 쳐볼래. 그래서 원래 쳤던 지점에서 다시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홀과 가깝지 않게 볼이 빠진 지점. 자, 볼이 이쪽에 빠졌어요.
볼이 빠진 지점으로 측면으로 두 클럽 이내 드롭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앞으로 가서 볼이 빠진 지점 후방으로 드롭할 수도 있습니다. 측면 드롭할 수도 있고 후방 드롭할 수도 있어요. 벌타는 어차피 한 벌타예요. 자, 세 번째는 나는 벌타 먹기 싫어. 그래서 나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칠래. 자, 물속에 들어가서 쳐도 괜찮아요. 벌타 없어요. 들어가서 치면. 자, 벌타 먹기 싫으면 볼이 놓인 지점에 들어가서 그냥 쳐도 괜찮습니다. 페널티 구역 구제 방법, 기본적인 세 가지 방법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일단 벌타 먹기 싫으면, 벌타 없으면 물속에 들어가서 쳐도 괜찮아요. 칠 수 있으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원벌타 가산하고 원래 쳤던 지점에서 다시 하나 칩니다. 세 번째, 홀과 볼이 빠진 지점 연결한 후방으로 드롭하고 칩니다. 후방으로 드롭할 때는 본인이 원하는 거리만큼 뒤로, 무제한 뒤로 빠져도 괜찮아요. 거기 빠진 지점에서 기준점을 정하고 기준점 정한 곳에서 한 클럽 이내 구제구역 만들어 놓고 거기다 드롭하고 치시면 좋고요. 또는 지금 이분처럼 물이 빠진 지점 측면으로 두 클럽 이내 드롭하고 치시면 됩니다. 자, 페널티 구역 구제 방법 모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페널티 구역입니다. 또 물속에서 자, 이게 볼은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물속에서 나뭇가지가 걸리적거려서 내 공 칠 때 나뭇가지에 걸릴 것 같아요. 자, 나뭇가지는 뭐예요? 나뭇가지? 우리 루스 임페디먼트라 그랬죠. 루스 임페디먼트는 치울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루스 임페디먼트는 치울 수 있다. 대신 볼을 건드리면 안 된다였어요. 그죠? 자, 그 적용이 해저드에서도 적용이 돼요. 페널티 구역에서도. 볼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는 얼마든지 나뭇가지 치워도 괜찮습니다. 볼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볼만 건드리지 않으면 됩니다. 자, 페널티 구역 워터 해저드에 공이 빠져 있는데 물이 흔들리니까 공도 흔들리고 물이 흘러내려가니까 공도 같이 따라서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흘러내려가는 볼을 쳤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볼은 움직이는 볼은 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물결 때문에 움직이는 볼하고 티에서 떨어지는 중인 볼은 쳐도 그거는 벌타가 없어요. 벌타 없습니다. 자, 페널티 구역 말뚝 뽑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자, 이분은 공이 워터 해저드에 빠지지 않아서 천만다행으로 안 빠졌어요. 그런데 말뚝 때문에 공치기가 불편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 오비 말뚝만 못 뽑고 나머지 말뚝은 다 뽑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페널티 말뚝 뽑은 다음에 공 쳐요. 친 다음에 말뚝 다시 꼽아두면 되는 거예요. 자, 페널티 말뚝 뽑고 치면 됩니다. 벌타 없어요. 자, 물속에서 백스윙을 하다 클럽이 수면에 닿았대요. 유명한 장면이죠. 이거 박세리 선수. 자, 물속에 들어가서 볼을 치는데 우리 볼 치기 위해서는 클럽을 어떻게 뒤로 빼죠. 백스윙 하기 위해서 뒤로 빼다가 클럽이 물 수면 겉에 살짝 닿았어요. 벌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타 없어요. 이게 나온 이유가 예전에는 클럽으로 물을 공 칠 때 외에는 건드리면 안 됐어요. 벌타가 있었어요. 근데 2019년도에 개정돼서 백스윙 도중에 물을 건드려도 이건 괜찮다고 바뀌었어요. 벌타 없습니다. 옛날 분들은 아직도 벌타 있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 있어요. 자, 개정된 규칙 여러분 꼭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이번에는 벙커입니다. 벙커에서 백스윙을 하다가 클럽이 모래에 닿았다. 바로 방금 전에 우리 얘기했죠. 워터 해저드 안에서 백스윙을 하다가 클럽으로 수면을 건드리면 벌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벙커예요. 벙커에서는 백스윙 하다가 클럽으로 모래 살짝만 건드려도 투벌타 있어요. 모래를 테스트한 걸로 간주한대요. 그래서 백스윙 할 때도 클럽을 살짝 모래에서 띄워야지 돼요. 띄운 상태로. 자, 백스윙 하다가 클럽이 모래에 닿으면 벌타 없다 그랬습니다. 아니, 벌타 있어요. 투벌타예요. 벌타 없는 데는 어디라 그랬어요? 그렇죠. 워터 해저드에 빠졌을 때 물 수면은 백스윙 하다 닿아도 벌타 없다 그랬습니다. 꼭 구분하셔야지 됩니다. 자, 벙커에서 연습 스윙을 했다. 연습 스윙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연습 스윙은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대신 모래만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모래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는 연습 스윙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자, 대신 모래를 건드리면 모래 테스트한 걸로 간주해서 투벌타 있어요. 연습 스윙이어도. 자, 헛스윙 나왔네요. 헛스윙. 헛스윙으로 클럽이 모래에 닿았대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첫 시간에 티잉 구역에서 헛스윙 했을 때 나왔죠. 헛스윙 했을 때 벌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헛스윙은 벌타는 없는 대신 한타 친 걸로 계산한다 그랬죠. 벙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벌타는 없어요. 대신 한타 친 걸로 계산하고 두 번째, 그 다음 치는 게 두 번째 샷이 되는 겁니다. 자, 벙커에서 나뭇가지나 돌 뭐예요 또? 그렇죠. 루스 임페디먼트예요. 루스 임페디먼트. 루스 임페디먼트를 치웠어요. 치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벌타 없이 치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2019년도에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공 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에 놓여진 나뭇가지나 낙엽이라도 건드리면 안 됐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일반 구역하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루스 임페디먼트에 대해서는. 그래서 볼만 움직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치워도 가능해요. 괜찮아요. 치울 수 있습니다. 자, 벙커에서 어드레스 우리 어드레스 하면 볼 뒤에 클럽을 지면에 내려놓는 상태를 어드레스라 그랬죠. 자, 어드레스 할 때 클럽이 모래에 닿았어요. 자, 클럽을 모래 위에 딱 얹어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선 이게 다 허용이 되는데 벙커에서는 안 돼요. 벙커에서는 클럽을 모래에 대면 안 되고 어드레스 할 때라도 클럽을 살짝 땅에서 지면에서부터 떨어뜨려 놔야 돼. 공중이 좀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벙커 들어가면 공치기가 나쁘기 때문에 벙커를 피하고 싶어하는 장애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클럽이 모래에 닿았다. 투벌타 있습니다. 투벌타예요. 자, 벙커 밖으로 드롭할 수 있나? 예전에는 벙커 밖으로는 드롭을 할 수가 없었어요. 벙커 밖으로는 드롭을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또 2019년도에 또 개정됐어요. 벙커 밖으로도 드롭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여기서 공을 치려 하는데 나는 벙커 샷이 도저히 자신이 없어. 못 치겠어. 나는 밖에 내놓고 칠래. 내놓고 쳐도 괜찮아요. 후방으로 드롭하시고 벌타, 투벌타 가산해주면 됩니다. 자, 벙커 밖으로 드롭할 수 있습니다. 벙커 밖으로 드롭할 수 있어요.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벙커에서 드롭할 때 벙커에서도 내가 못 치는 경우는 드롭이 가능해요. 원벌타 먹고는 벙커 안에서만 드롭할 수 있고 또는 원래 쳤던 지점으로 되돌아가서 드롭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벌타 하나만 먹으면 되고 대신 그냥 나 조금 더 좋은 자리로 옮겨놓고 칠래 바깥으로. 이럴 땐 투벌타 가산하고 친다는 겁니다. 투벌타 있어요. 붙어 있을 수 있겠죠. 볼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을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구역하고 볼 하나는 마크하고 치워준 다음에 볼 하나 치고 그 후에 다시 볼 내려놓고 치면 됩니다. 벌타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볼이 공중에서 붕 떠서 모래에 떨어졌는데 푹 파묻혔어요. 모래를 파고 들어갔어. 그래서 이게 정말 내 볼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 이럴 경우에는 난감하겠죠. 난감해요. 자, 이럴 경우에는 볼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만 모래를 걷어내는 거예요. 모래를 걷어낸 후에 이거 내 볼 맞아요. 내 볼 맞아. 내 볼 맞으면 다시 원래대로 모래를 다시 덮어놓고 치는 거예요. 자, 벌타는 없다 그랬어요. 볼이 모래에 파묻혀 있을 때 누구 볼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가능해요. 자, 이런 경우는 정말 속상하겠죠. 볼이 모래 위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벙커 쪽에 탁 박혀 있어서 아무리 쳐도 탈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아까 전 시간에 한 것처럼 벙커 밖으로 드롭해야죠. 투벌타 가산하고. 자, 볼이 벙커턱에 박혀서 도저히 칠 수 없을 때, 볼을 도저히 칠 수 없는 경우에 우리 언플레이어블 볼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자, 언플레이어블 볼 선언하고 벌타 하나 가산하고, 벌타 하나 가산하면 벙커 안에서면 드롭이 가능해요. 대신 벌타 2개 가산하면 벙커 밖으로 나와서 칠 수 있다는 거죠. 선택은 골퍼들이 하겠죠. 나는 투벌타 먹고 좀 좋은 데서 칠래. 또는 나는 그래도 벌타 하나만 먹고 벙커에다 놓고 공 칠래. 자, 벙커 안에서 볼을 딱 쳤는데 볼이
깃대를 맞았어요. 그린 안에 있는 깃대를 맞았어. 벌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이 딱 날아와서 깃대를 맞췄어. 자, 밖에서 친 볼이 그린 안에 깃대 맞출 때 벌타 없습니다. 벌타 없어요. 자, 그린 밖에서 친 볼은 벌타 없습니다. 자, 또 벙커에서 내가 볼을 딱 쳤는데 내 클럽이 다 내려오기 전에 볼이 빨리 떨어지면서 클럽에 한 번 더 맞았어요. 이런 걸 우리 투터치라고 하거든요. 투터치라고 해요. 예전에 투터치는 벌타 하나 있었어요. 한 번 더 친 걸로 했는데 이번엔 또 개정됐죠. 개정된 룰에는 참 골퍼들 봐주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벌타 없이 그냥 하나 친 타수만 가산합니다. 벌타 없어요. 자, 이번에는 벙커에 빠지진 않았어요. 고물에 뭐 하는 건지 알죠? 벙커에 발자국 난 거 정리해주는 정리기구예요. 고무래가 그린 주변에 여기저기 놓여 있어요. 그린 주변, 그다음에 벙커 주변에. 그런데 이 공이 딱 날아가다가 이 고무래에 걸려서 걸리는 바람에 마침 벙커에 빠지진 않았어요. 자, 이거 치려면 이 고무래 때가 방해가 돼서 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무래는 인공장애물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인공장애물은 치우고 쳐도 괜찮아요. 자, 이거 딱 치우고 공 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또 생기냐 하면 고무래를 딱 치우고 나면 공이 여기 내리막이라 쭈르륵 다시 밀려 내려와요. 벙커로 빠져요. 자, 이러면 이 골퍼는 벙커에서 공을 쳐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이쪽으로 내놓고 공을 쳐야 될까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규칙이 있는 거예요. 자, 인공장애물을 치우다 공이 움직여도 벌타는 없어요. 그래서 벙커 안으로 굴러 들어온 볼 다시 집어서 원위치 시켜놓고 치면 됩니다. 벌타 없습니다. 자, 고무래 치우고 그냥 치면 됩니다. 벙커 내 인공장애물 가끔가다 갤러리들이 쓰레기 버리는 경우 있어요. 종이컵이라든가 비닐봉지, 담배꽁초 이런 거 다 치울 수 있습니다. 다 치울 수 있어요. 벌타 없습니다. 자, 벙커 안에 풀이 있는 곳에 볼이 있대요. 가끔 가다 보면 벙커 내에 좀 넓게 해서 풀이 자란 곳이 있어요. 여기 공이 멈췄어요. 그런데 클럽이 지면에 닿으면 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는 공이 벙커 안에 있고 공을 치기 위해서 클럽을 어드레스 하면서 클럽을 볼 뒤에 모래에 닿으면 벌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벙커 아니기는 하지만 풀이 나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자, 풀이 나 있는 곳은 벙커가 아닙니다. 그래서 볼 뒤에 클럽을 내려놔도 괜찮아요. 볼 뒤에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벙커 안에 있는 풀 위에 볼이 놓여 있을 때는 뒤쪽에 어드레스 할 때 클럽의 지면에 닿아도 벌타는 없어요. 이번에 홀의 최종 목적지인 퍼팅 그린입니다. 그린. 자, 그린 밖에서 친 볼이 깃대를 맞췄어요. 아까 우리 벙커 안에서 친 볼이 깃대를 맞출 때 벌타 없다 그랬죠. 자, 그린 밖에서 친 볼이 깃대 맞췄을 때도 벌타 없습니다. 날아와서 맞췄어요. 벌타 없습니다. 그린 밖에서 친 볼이 그린 안에 볼을 맞췄어요. 자, 이 볼은 먼저 온그린 돼 있는 상태고 다른 사람이 그린 밖에서 어프로치 했는데 어프로치한 볼이 날아와서 내 볼을 맞췄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페어웨이에서도 이런 경우 발생했었죠. 내 볼 먼저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다른 볼이 날아와서 나를 맞췄어요. 내 볼을. 자, 이럴 때 하고 똑같아요. 이거 밖에서 친 볼이 날아와서 그린 안에 있는 볼을 맞췄을 경우에는 자, 날아온 볼은 여기 떨어졌으면 멈춘 곳에서 치면 되고요. 물론 벌타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볼이 맞아서 움직였으면 내 볼은 다시 원위치로 그렇죠. 리플레이스 하고 치면 됩니다. 리플레이스. 자, 여기 볼이 그린에 딱 온그린 됐어요. 볼 닦으려고 볼을 딱 집었는데 마크를 하지 않고 볼을 집었어요. 자, 마크하지 않고 볼을 짚으면 벌타 하나 있습니다. 벌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마크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돼요. 마크 하라고. 자, 벌타 있습니다. 동반자의 볼이 퍼팅 라인에 걸려서 마크를 요구했다. 자, 내가 볼을 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 볼이 날아와서 내 볼 가는 길을 딱 막고 멈췄어요. 이러면 내가 볼을 치면 이 볼을 맞추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네 볼 좀 치워줘. 그래서 볼 치울 때는 볼이 있던 자리 표시를 뒤에 마크한다 그랬죠. 자, 마크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정당한 행위죠. 마크 요구하는 거는. 자, 마크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벌타도 물론 없습니다. 자, 마크를 치우지 않고 퍼팅했어요. 자, 내 볼, 마크하고 볼 집어서 땄고, 다시 리플레이스 했는데, 공 그냥 리플레이스만 하고 마크는 그대로 둔 채 제가 공을 쳤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땐 벌타 하나 있어요. 자, 마크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내가 방향 잡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타 하나 있습니다. 자, 퍼팅 그린에서 모래나 흙, 나뭇잎 뭐예요? 로스 임페디먼트. 치우면 당연히 벌타 없어요. 그린에서도 웬만한 게 용서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벌타 없습니다. 자, 그린 밖의 볼보다 그린 안의 볼이 홀에서 더 멀리 있어서 먼저 쳤대요. 더 먼저 쳤대.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구 선타라고 해요. 예전에는 멀리 있는 볼 먼저 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룰이 개정되는 바람에 준비된 사람이 누구든지 준비되어 있으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간에 먼저 치면 됩니다. 자, 벌타 없습니다. 꼭 멀다고 먼저 쳐야 되는 법이 없어요. 자, 그린에서 친 볼이 동반자의 멈춰진 볼을 맞췄다. 아까는 이 볼 맞힐까봐 내가 마크를 요구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마크를 요구하지 않았어. 이 볼을 안 맞힐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쳤어요. 그냥 치니까 이 볼이 맞았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볼 친 사람한테 투벌타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내 볼이 다른 사람 볼 진로 방해하고 앞에 놓여 있을 경우에는 볼 주인이 반드시 마크하고 볼을 집어주는 게 예의예요. 에티켓이죠. 내가 마크를 안 함으로써 이 사람한테 투벌타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린에 올라가면 일단 볼 마크부터 하고 볼 집어주는 게 에티켓입니다. 자, 투벌타예요. 자, 동반자 볼이 움직이고 있는데 볼을 쳤어. 저 사람이 볼을 쳐서 볼 아직도 굴러가는 상황인데 내가 볼을 또 쳤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투벌타래요. 자, 동반자의 볼이 멈춘 후에 볼을 치게 돼 있어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규칙이죠. 규칙은 꼭 약속이라 그랬죠.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린에서 친 볼이 깃대를 딱 맞췄어요. 그린에서 볼 딱 쳤는데 깃대 딱 맞았어요. 자, 깃대 맞으면 벌타가 있을까요? 이것도 2019년도에 개정됐어요. 2019년 전에는 벌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린에서 공을 칠 때 반드시 깃대를 빼놓은 다음에 공을 쳤는데 2019년도에 개정된 후에는 깃대 꼽은 상태로 쳐도 상관없습니다. 벌타도 물론 없어요. 자, 볼을 치기 전에 볼마크 자국을 수리했대요. 볼마크 자국이라는 거는 그린에 공이 멀리서부터 날아서 뚝 떨어지면 그린 잔디는 굉장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볼이 떨어진 만큼 그 충격 때문에 그린 잔디가 푹 파여요. 그 잔디를 파인 자리를 볼마크 자국이라고도 하고 피치마크 자국이라고도 해요. 자, 이 자국을 고칠 수 있어요. 자, 수리를 한 후에 내가 퍼터를 할 수 있습니다. 볼마크 자국 수리해도 벌타는 없어요. 물론 스파이크 자국 찍찍 끌어서 스파이크 자국 난 것도 수리할 수 있습니다. 수리할 수 있어요. 자, 동반자가 자기 볼 쳐준다고 마크를 딱 하고 볼은 집어줬어요. 근데 내가 볼을 치려고 하니까 마크가 걸릴 것 같아. 마크가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볼 마크를 옆으로 옮겨놨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동반자 볼 마크도 옆으로 옮겨줘도 돼요. 좌측이든 우측이든 내가 볼 친데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옮겨놓고 다시 볼 치고 나서는 원위치, 마크도 원위치 시켜주시면 됩니다. 원위치. 자, 이번에는 공 치려고 딱 어드레스 들어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내 공이 저만큼 밀려갔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싸, 그리고 또 앞에 가서 치나요? 앞에 가서? 이럴 때 또 리플레이스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공 다시 원위치 시키고 칩니다. 벌타는 없어요. 공이 움직였다고 바람에 의해서 움직인 건 벌타 없고요. 다시 원위치 해놓고 치면 됩니다. 아까는 어떤 사람이 공을 딱 쳤는데 이 사람이 공 멈추기 전에 내가 볼을 쳐서 투벌타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동시에 볼을 쳤어요. 그래서 볼이 부딪혔어요. 자, 이럴 때는 벌타 없어요. 거의 비슷한 거리에 있을 때는 벌타 없이 다시 치면 돼요. 다시 치면 됩니다.
골퍼가 자기 볼 뒤에 마크하고 볼을 집었어요. 근데 캐디가 내 옆에 있으면 볼 좀 닦아주세요 하고 손으로 건네줄 텐데 캐디가 하필 저 멀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을 굴려주거나 던져주겠죠. 자, 공을 굴려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공을 굴리면 공이 굴러가는 걸 보고 그린 잔디를 테스트한 걸로 간주해요. 공 굴러가는 것만 봐도 아, 내가 공을 이렇게 쳐야 되겠구나. 작전을 또 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린면을 테스트한 걸로 간주해서 투벌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은 마크하고 집으면 캐디한테 손에서 손으로 건네주거나 또는 캐디가 멀리 있을 경우에는 던져주는 게 좋습니다. 던져주는 게 좋아요. 자, 퍼팅 그린에서 홀아웃 하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이 컨시드를 주면 홀아웃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반드시 홀아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땡그랑 소리 날 때까지 쳐야지 돼요. 홀아웃 하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실격이에요. 그 밖에 이거는 선수들이 하는 겁니다. 시합 당일 코스에서 연습을 했대요. 시합 당일 코스에서 연습하면 예전에 실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규정이 완화됐다고 해야 되죠. 그날 시합 라운드를 마친 후에는 연습할 수 있어요. 시합 전에는 안 되고 시합 라운드를 마친 후에는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연습할 수 있어요. 또 내가 공 칠려는데 비가 와요. 캐디한테 우산 좀 들고 있어. 이러면 캐디가 우산 받쳐주면 될까요? 안 돼요. 투벌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원조를 받으면 안 돼요. 이럴 땐 투벌타 있습니다. 투벌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그린까지 마쳤고요. 그린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19년도에 우리 개정된 규칙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드롭하는 위치가 예전엔 드롭을 어깨 높이에서 했는데 어깨 높이에서 볼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번에 바뀐 규칙은 무릎 높이에서 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지금 무릎이 너무 낮아졌죠. 무릎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페널티 구역은 노란색 말뚝 박아놓은 지점이 있고 빨간색 말뚝이 있는데 노란색 페널티 구역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페널티 구역은 구제 방법이 벌타는 어차피 다 하나예요. 하나이고 물에 빠지면 원래 쳤던 지점에서 다시 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볼이 빠진 지점 후방으로 드롭하고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후방으로 드롭할 때는 후방 드롭은 거리는 제한이 없어요. 본인이 뒤로 빠지고 싶은 만큼 빠져서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거리까지 물러나서 기준점을 정하고 클럽으로 한 클럽 이내 구제 지점을 자기가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드롭존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드롭하고 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빨간색 말뚝으로 된 빨간색 페널티 구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벌타는 노란색이나 똑같이 페널티 구역은 한 벌타고요. 똑같아요. 원래 쳤던 곳에서 다시 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하고 똑같이 후방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빠졌으면 후방으로 드롭이 가능해요. 후방 드롭해도 되고 또 빨간색은 하나 더 추가된 게 측면 드롭도 가능합니다. 볼이 빠졌으면 이쪽으로 빠졌으면 이쪽에서 측면 드롭도 가능해요. 대신 그린하고 가깝지 않게 홀에서 가깝지 않게 측면 드롭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빨간색 페널티 구역은 후방 드롭, 측면 드롭 다 가능하고 노란색은 후방 드롭만 가능하다. 자, 페널티 구역 규제 완화. 이거는 예전에는 물속에 있는 공을 치기 위해서 또는 페널티 구역 근처에 공이 놓여 있을 때는 이런 낙엽이나 걸리적거리는 거, 우리 나뭇가지 이런 거 다 루스 임피디먼트라고 했죠. 루스 임피디먼트를 치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는 얼마든지 치울 수 있어요. 그래서 페널티 구역 안에서도 조금 공 치는 게 좀 자유로워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벙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벙커 안에 있는 루스 임피디먼트 치울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볼 찾는 시간 예전에는 5분까지 허용해줬어요. 5분까지 허용해줬는데 지금은 3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3분. 투터치, 아까 벙커에서 공 딱 쳤는데 내 클럽이 다 내려오기 전에 공이 떨어지면서 클럽 한 번 더 맞추는 거라 그랬죠. 예전에는 이것도 벌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벌타가 없어요. 투터치 됐어도 벌타 없습니다. 자, 오비
자, 오비는 공이 오비 구역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제자리에서 잠정구를 치고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잠정구를 치면 그 자리에서 공을 하나 더 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번에 조금 완화시켜 놓은 게, 자, 여기서 오비가 났습니다. 그럼 잠정구를 치지 않고 오비 난 지점까지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오비 난 경계선 아웃 오브 바운스, 이거 말뚝부터 페어웨이로 두 클럽 이내 드롭하고 칠 수 있게 해줬어요. 대신 이만큼 이동한 만큼 투벌타를 먹고 가산하고, 그래서 잠정구 치는 시간을 좀 벌어준 거죠. 잠정구 치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오비가 났을 때 이동해서 투벌타 먹고 페어웨이로 드롭하고 칩니다. 이거는 아마추어에 한한 거고 일반 선수들 시합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선수들은 적용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손상된 그린, 아까 우리 말씀드렸을 때 뭐 볼마크 자국이나 스파이크 자국 다 지울 수 있다 그랬죠. 다 지울 수 있어요. 예전에는 볼마크 자국만 수리가 가능했고요. 스파이크 자국은 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볼마크 자국도 수리하고 스파이크 자국도 수리하고 웬만한 거 다 수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굉장히 조금 규칙이 조금 빡빡했던 게 조금 느슨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러프에 들어가서 넷볼이 러프에 들어갔어. 그래서 볼을 찾으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발로 툭 건드려져서 발로 툭 찼는데 보니까 넷볼이야. 자, 페어웨이에서 넷볼 발로 툭툭 차고 다니면 투벌타 있어요. 그런데 러프에서 볼을 찾다가 고의가 없어야 돼요. 내가 모르고 공을 찼어요. 이럴 때는 벌타는 없습니다. 벌타는 없고 다시 원래 있던 위치로 원위치 시켜주면 돼요. 벌타 없습니다. 자, 이렇게 2019년도에 규정을 많이 바꿔놓은 이유는 골프란 운동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돼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마추어들도 4시간 반에서 5시간씩 걸리고요. 일반 선수들은 시합을 하다 보니까 한 샷 한 샷 너무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6시간 이상 걸리는 경기도 있어요. 그 경기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경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레디 골프를 지금 권장하고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빨리빨리 치고, 그래서 골프를 즐겁게 즐기자는 의미에서 2019년도에 룰이 개정됐고, 꼭 멀리 있는 볼이 아니어도 준비된 사람이 먼저 치라고 권장을 합니다. 이건 권장이에요. 대신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먼저 쳐라. 안전이 꼭 보장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개정된 규칙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